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소통하는 부모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쓰여진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 상위 1%를 맡는다는 이창호 작가가 지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참으로 저희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는 저부터 해서 제대로 못 시키고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를 기르고 있지 않느냐. 대화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반성점이 많다는 걸 저 자신부터 느끼고 해서 우리 아시는 우리 지인들에게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어리거나 좀 장성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충분한 소통하는 그런 그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이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한마디의 언어는 다르다. 이 제목 하에서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록펠러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그 사업가로도 성공하고 또 자선가로도 성공하게 된 것은 이 한 말씀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는 잠언 22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 주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참으로 이 한마디의 이 말이 참으로 그 록펠러에게는 인생의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에 보면은 참 이런 좋은 말은 우리가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며 이것은 곧 행복의 길로 연결된다. 만약 행복을 원한다면 가치 있는 목적을 선택해라.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말라. 또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부단히 노력하라. 그러면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결과는 스스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패는 무엇인가 하는 데서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마디의 언어가 자녀를 성공시킨다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보면은 첫째, 오래도록 가슴에 새길 말을 심어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록펠러가 한 것처럼 이 오래도록 가슴에 새길 말을 심어주는 것이 이 부모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을 해줘라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 여기는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라. 작은 목소리로 말하라. 이런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고, 마음으로 말하라. 보여주며 가르쳐라. 부모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평소의 언어 습관은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시작은 자신이 먼저 던지는 따뜻한 말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대의 기분을 이쪽으로 향하게 한다 했습니다. 나쁜 말버릇은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은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하게 된다. 용기 내어 말하기. 대화가 서툴러서 그것을 고치고 싶다면은 자기 나름의 방법이나 기회를 찾아서
내고 용기를 내어 말을 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와 함께하는 성공적인 대화 기술에서는 대화할 때 그럴 수도 대화법입니다. 대화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대화법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설사 판단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섣불리 믿지 않는 윈윈 대화법을 말한다. 들어보면은 좀 잘못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런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눈높이, 몰입 경청, 메아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눈 맞춤은 성공적인 대화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 맞춤이다. 눈 맞춤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몰입 경청. 눈 맞춤을 한 다음에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온몸으로 들어주어야 한다. 이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메아리. 산에서 야호하고 외치면 야호하고 메아리가 울려 나오듯 대화 중간중간에 상대방이 한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그 단어나 말을 다시 들려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말은 좋은 어떤 대화 방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올바른 경청의 태도, 앞에서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도 경청이 먼저다는 거죠. 경청의 태도는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정된 태도를 보이면은 말하는 사람도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하고, 두 번째 경청의 10가지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냐? 경청의 10가지 방법은 첫째, 적절한 때 고개를 끄덕여서 이렇게 수긍하고 긍정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이나 자세를 상대방 쪽으로 향해라. 상대방을 보고서 이렇게 부드럽고 부담 없는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 경청의 태도의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음성 반응은 단순하게 하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한다는 표시로 예, 그랬구나 이런 어떤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마다 성장 배경과 처지가 다르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관심을 나타내는 질문을 하라. 그냥 계속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땐 또 관심의 어떤 표현으로 질문을 또 던지기도 하고 이문점이 있으면 즉시 질문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라. 나는 어떻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결점, 문제점보다는 감춰진 잠재력을 찾아라. 그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의 어떤 결점이나 뭐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제스처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말은 그 내용보다도 목소리나 그 다음에 또 시선이나 제스처나 그 다음 억양이나 이런 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 말의 일부를 반복 요약 확인한다. 그렇죠. 이게 중간중간 중요한 말들을 반복해서 확인한다 하는 거예요. 경청을 하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째는 들어주어야 마음을 연다. 맞는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 들어주면은 호감을 갖는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호감을 갖는 거지. 셋째는 들어주면 감정적으로 정화, 카타르시스가 된다. 들어주면 감정적으로. 그런 경우에 그런 거 얘기에 들어주면 상대방의 슬픔, 분노 등이 감소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보면은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돈을 버는 거거든요. 들어주고 돈 벌었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컨설턴트가 이쪽에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반응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후회를 만들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고 나면 후회스러운데 들어주는 데서는 후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명품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의 화법이란 제목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칭찬을 하자. 칭찬이 먼저다. 긍정적인 자기 표정을 지어야 한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자녀의 말을 들을 때, 또 자녀와 대화할 때에, 소통할 때에, 이럴 때에 긍정적인 자기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럼 자녀들이 하는 말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참으로 제대로 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게 자녀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인정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항상 그런 어떤 환경,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작용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자꾸 줄어들고 반응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질문을 하자. 질문을 하면은 답이 나온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부모님들이다. 항상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마스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이 책 제목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가 상위 1%로 키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첫째,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 그럼 어떤 말이 안정감을 주느냐,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희망을 주는 거죠. 네가 생각한 방법이 좋은 거야.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피하지 않고 맞선다면 길이 보일 거야. 한번 해봐. 너 자신을 믿어봐. 나도 너를 믿어. 누구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하다 보면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힘들 땐 말해. 기꺼이 도와줄게.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 말하자면 안정감을 주는 말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활발하게 하는 말이 어떤 게 있는가. 가슴을 쫙 펴고 심호흡을 해봐. 하고 싶다면 당장 해봐. 넌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함께 달리기 해볼까? 세상은 넓고 네가 하고 싶은 일도 매우 많아. 너는 대장이야. 네가 알아서 해봐. 따라갈게. 열심히 노는 것도 네가 할 일이야. 놀기엔 너무 너무 좋은 날씨구나. 보기보다는 굉장히 날새구나. 이런 말들.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말. 모두가 누군가의 귀중한 보물이란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봐. 하늘을 보렴 눈이 부시게 밝지. 참 놀라운 일이야. 아름다운 걸 보니 마음이 예뻐지는 걸. 세상은 너의 소중한 스승이란다. 참 행복한 세상이야.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아이들도 세상에 많단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할 일은 스스로 하니 정말 기쁘구나.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냥 너라서 좋아. 근데 자녀에게서는 안 될 말들은 어떤 게 있는가. 넌 어떻게 허구한 날 맡기만 하냐. 공부만 잘해봐. 뭐든지 다 해주지. 관도라 관도. 크면 자연히 알게 돼. 왜 그런 곳에 정신을 쓰니. 공부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꼬락서니 하고는 단정하게 좀 못하니 말을 제대로 해봐. 말 듣듬이도 아니고.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차라리 나가. 왜 그랬어? 빨리 말 못해? 또 무슨 말썽 피우려고 그래? 꼭 화를 내고 매를 들어야 말을 듣니? 이런 말들은 참 피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차이 한번 생각하면 나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자녀에게 긍정적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참 반성이 되는 말이에요.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는가? 허투루 듣는가? 자녀에게도 자신감에 선을 긋자.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을 주는 것도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감은 과욕으로 자칫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말 8가지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8가지 비법. 첫째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처럼 자녀가 좋아하는 말은 없다.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두 번째는 틀려도 괜찮아. 이게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틀리면 어때? 틀려도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등의 말로 자녀가 낯선 경험에 부딪혔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됐어. 자녀 스스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가장 실망할 사람은 바로 자녀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노력하는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넌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부모가 안아줄게 하는 거. 우리가 스킨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표시,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스킨십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오늘 하루 즐거웠니? 오늘 하루 즐거웠니? 이런 말하는 거.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를 중에 가장 즐거웠던 일을 물어보는 것은 엄마와 자녀의 그 대화를 질적으로 한 단계 올려줄 뿐 아니라 자녀 스스로 즐거운 일을 자꾸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먼 산과 하늘을 쳐다봐. 늘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을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 서로 이런 말들은 인사는 관계를 형성하는 최초의 언어 통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자연스럽게 함으로 해서 보다 더 서로 소통하는 길을 트는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자녀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존경심이라고 합니다. 이 존경심은 숭고한 마음의 작용으로 사람을 그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물은 인내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실패도 쉽게 좌절하기 마련이다. 자녀에게 주는 세 번째 선물은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전해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이다. 네 번째 선물은 의욕이다. 자녀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분위기를 연출하자.
다섯 번째는 개성이다. 아이들은 모두 잘 갈고 닦으면 빛을 내는 찬란한 보석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녀에게 주는 여섯 번째 선물은 배움이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관을 갖도록 조언해주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선물은 꿈이다. 자녀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면 칭찬해주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의 대화 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이 관계에서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의 대화 수칙, 그 해야 할 것 10가지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할 것.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3초간 요점을 가다듬고 정리할 것. 불만이나 푸념 또는 부정적인 말을 가급적 자제할 것. 목소리의 속도와 높이 그리고 크기를 변화 있게 잘 조절해서 말할 것.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구사를 하도록 할 것. 상대방의 반응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말을 할 것. 평소에 대중 앞에서는 연습을 자주 할 것. 보다 넓고 깊은 안목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 둘 것. 심각한 이야기에도 때로는 유머를 섞어 긴장을 없애는 여유를 가질 것.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잃지 말고 말할 것 하는 이 10가지 덕목은 해야 할 것으로서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이제 어린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는 화가 난 상대방의 말을 감정적으로 막 받아치지 말 것. 이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더라도 화가 난 사람에게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도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 것. 사전 준비 없이 어떤 상황을 돌아가는 대로 대충 말하지 말 것. 지나치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말을 쓰지 말 것.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보다는 자기 말을 앞세우려 하지 말 것. 무의미한 감탄사나 접사를 남발하거나 반복하지 말 것. 무엇인 것 같다라는 불확실한 분위기의 말을 피할 것. 6W 흔히 말하면 육하원칙을 적용해서 말을 하도록 할 것. 그렇게 하면 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적절한 보디 랭귀지를 활용할 것. 공통의 화제나 관심사를 빨리 찾아내어 대화를 부드럽게 진행해 나갈 것. 그리고 웃어야 하는 3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웃어야 하는 34가지. 힘차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라. 활기찬 하루가 펼쳐진다. 세수할 때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라. 거울 속의 사람도 나에게 미소를 보낸다. 밥을 그냥 먹지 말라. 웃으며 먹고 나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식으로 3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말이 가지는 부모의 스킨십이라는 데서는 나는 좋은 부모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교전이나 식사 시간을 잔소리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잘못을 자녀의 탓으로 돌린 적은 없는가? 자녀가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되풀이하여 야단친 적은 없는가? 내 기분에 따라 자녀를 대하고 있지 않은가? 자녀가 힘들어할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조용히 격려해 주는가?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자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의 소통, 대화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자신감이 있는 자녀로 키우는 5가지 대화 방법은 첫째, 자녀의 기를 살려주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칭찬을 해주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화, 비난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는 피하는 대화, 비교하지 않는 대화, 이런 대화들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말미에 갔을 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14가지 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14가지 말. 도와줘서 고마워. 어른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도와줘서 고마워.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들은 이 감사하다 하는 이런 말들은 아주 우리가 익숙해져 서양 사람들이 보면 잘하고 있는 거죠. 참 즐거워 보이는구나.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누구에게나 그런 경우가 있단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단다. 하고 싶은 말은 확실하게 하렴. 참 재밌는 생각이구나. 한번 해보자. 잘 참았어. 훌륭하다. 엄마 아빠는 네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떤 경우에도 너는 너야.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밖에 못했단다. 가슴을 활짝 펴보자. 남과 다르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야. 할 수 있다고 마음먹었으면 무엇이든 해봐.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중요한 부분들을 몰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저 자신도 이런 자녀와의 대화는 사실 상당한 부분 세대 차이도 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부드럽지 못하고 좀 엄하고, 흔히 어떤 그 옛날에 그 배웠던 그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피부와 닿지 않는, 그 우리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로서 많이 보완해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뭐 심하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습관을 바꿔야 되고 행동 거지를 바꿔나가는데 이게 말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스스로 느끼면서 오늘 이런 이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무쪼록 자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아무쪼록 건강하게 자녀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